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어제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로피를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멜로 기자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감한 All or Nothing 이 도박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레비가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어요. 현지 매체들도 결승전에서 아무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을 해도 포스테코글루는 경질될 거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당장 저 멜로 기자부터 이제는 레비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발언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단이 관계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더벤은 어떤 얘기했냐, 감독님께서 우승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년 차에 늘상 우승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 유럽 대항전에서 정말 좋은 지도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감독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2년 차에 나는 우승한다. 현수막을 들고 레길론과 메디슨이거든요.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메디슨이 계속 신나서 나는 두 번째 시즌에 우승한다 이거를 신나게 막 들고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이게 선수와 감독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토트넘 입장에서도 선수와 감독의 관계가 좋고 일단 선수단이 감독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우승을 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그림이 이상해요. 토트넘이 07-08 시즌 이후에 17년 동안 트로피가 없었는데 요 공백기 동안 드디어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승한 감독을 17년 동안 트로피가 없는 팀을 트로피를 들게 해준 이 감독을 경질한다.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아니 리그 성적이 너무하니까 당연히 경질 아니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승을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맨유랑 똑같아요. 지난 시즌에 테나그 감독도 FA컵 우승을 해도 2년 동안 자기 축구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할 거다. 맨유도 그랬는데 FA컵 우승을 하니까 2년 연속 우승시킨 감독을 어떻게 잘라? 그래서 이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대로 간 거예요. 토트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점점 더.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서포터들과 엄청 싸웠잖아요. 그런데 경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 서포터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만난 모든 토트넘의 서포터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믿는다고 안심시켜주고 어디서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리그에서 겪었던 실망감 이런 것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팬들도 오늘 밤에 이 우승에 대한 것을 봤을 거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도 알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트로피를 땄고 유럽에서는 41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런 일들을 아마 팬들이 경험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팬들에게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떠날 생각은 지금 없어요. 인터뷰 보면 많은 팬들이 나의 비전과 신념을 지지해 줄 때 나는 나의 축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리그가 좋지 않았고 우리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다가오고 있을 때 결승전을 위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리그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치렀어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했던 방법이 리그에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손해로 다가왔지만 결국에 우승을 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구단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리그에서 20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7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떠벌리겠지만 다들 리그 성적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축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금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지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우승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은 안 나간다는 거죠. 이 우승을 기점으로 탄력을 받아서 다음 시즌 우리가 추구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한 거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이 감독 자리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다.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레비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토트넘에서 우리가 트로피를 노렸는데 실패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왔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는 내 커리어 내내 승리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의 축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는 나의 축구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나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도 알지만 나는 이 트로피들을 모두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얻어낸 것이고 내 커리어는 늘상 우승을 했었다. 그리고 리그에서는 우리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 성적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부상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나의 축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터뷰를 아무리 살펴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토트넘에 남아서 좋은 축구를 더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제 인터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당장 지난 그 결승전은 포스테코글루가 잘했어요. 지난 경기는. 그리고 그 4강전 보데글림트전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 사실 이 토트넘이 경기의 이 준비가 갑자기 바뀐 게 8강 2차전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격 축구 했어요. 실제로 토너먼트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토너먼트랑 리그랑 경기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8강 1차전까지는 공격 축구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2차전부터 수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유로파리그에서 했던 이 경기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어제 경기는 심지어 수비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에너지 레벨 이거를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오늘 경기는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가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메디슨, 베리발, 클루셉스키 이런 창의적인 선수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뛰어다니는 힘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에너지 레벨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토트넘의 오늘 선발 라인업 중에서 최근 2주 동안 경기 시간을 많이 소화한 선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반더벤 로메로 요 두 선수가 보데글린트와의 4강 2차전 이후로 경기를 아예 안 나왔습니다. 요 두 선수 우도기도 안 나왔어요. 솔랑키 안 나왔습니다. 존슨도 안 나왔어요. 벤탄쿠르 비스마 일정 부분만 소화했고요. 사르도 마찬가지고 히샬리송도 안 나왔어요. 포로만 한 경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 명단에 2주 동안 보데글림트전이 끝나고 토트넘은 리그에서의 2경기 동안 안 뛰게 만든 거예요. 선수들을 체력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오늘 그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분명히 그게 드러났던 게 시작하자마자 원래는 그 유로파리그에서 약간 내려앉고 수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초반에 토트넘은 압박했습니다. 절대 내려앉는 거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토트넘의 이 3톱 존슨, 히샬리송, 솔랑키 손흥민 선수 대신에 히샬리송 넣은 것도 손흥민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우리는 뛰어다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냥 달려가서 압박하는 거였어요. 3명이. 그리고 사르 공미로 세운 거 이것도 통했죠. 사르가 카세미루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부페를 압박하면서 달려들면서 압박하고 뒤에서 한 명이 달려 올라오면서 모두 압박해버리는. 그리고 좌우에 있는 마즈라이와 도르구도 포로와 우도기가 올라와서 강하게 압박. 앞쪽에서 모든 선수를 1대1로 대인마크를 걸면서 맨유를 옥죄는 이 에너지 레벨 높은 축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통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 맨유가 뒤로 패스를 돌려요. 근데 토트넘이 일단 최종 수비 라인도 뒤에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톱 존슨, 솔랑키, 히샬리송 3명이 맨유의 3백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사르가 앞쪽에 있는 카세미루를 압박해요.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상대를 모두 압박하면서 숨막히게 만드는. 물론 여기서 압박이 안 통했을 때는 당연히 달려 나오다가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모두 달려 나와서 압박하는 게 토트넘의 기본 컨셉이었던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최후방에서 존슨, 솔랑키,
히살리송 맨유의 3백 압박하고 포로 과감하게 올라와서 도루그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르가 중앙에서 미드필더 1명. 이거를 어쨌든 포스테쿨루 감독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체력 안 쓰고 최대한 선수들의 이 에너지를 남겨두면서 전반전 초반에 압박을 해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토트넘이 어제 욕심을 안 부렸어요. 어떤 욕심을 안 부렸냐면 토트넘이 보통 볼을 점유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점유 안 하죠. 어제는 앞쪽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없어요. 아예 미드필더 라인에도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 요 3명으로 손흥민, 메디슨, 베리발,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처럼 볼을 받아서 전개해줄 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뒤에서 볼을 잡다가 맨유가 압박하러 올라왔을 때 그냥 앞쪽으로 뻥 차요. 뒷공간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볼이 뒤로 넘어갔을 때 상대 수비가 먼저 이 볼을 가져가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같이 달려가면서 압박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상대 선수들은 뒤로 뛰어들어가니까 뒤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의 선수들은 앞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볼을 먼저 가져가더라도 뒤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볼을 보내주려면 돌아서야 되는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압박을 하니까 이 에너지 레벨로 부딪혀버리니까 여기서 맨유가 어려워하더라. 이게 이제 통한 거예요. 사실 한 골 나올 때까지.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그래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포로가 뒤에서 볼 가지고 있다가 요 미드필더 라인 안 거쳐가요. 어제는 진짜 되게 명확하게 여기는 그냥 거쳐갈 생각 안 해요. 그냥 뻥 찹니다. 앞쪽으로. 그러면 이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이쪽에 차요. 그러면 이제 맨유 선수들이 뒤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토트넘의 선수들도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맥과이어가 볼을 잡거든요. 근데 볼을 잡아서 루크쇼한테 주는데 이미 뒤에서 존슨이 달려들고 있으니까 달려드는 힘을 이용해서 패스를 끊어버립니다. 앞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주 투박한 패스가 압박을 통해서 기회가 되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이거를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게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어쨌든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되게 과감했어요. 어제 재밌었던 게 늘상 토트넘이 컷백에 집중했는데 어제만큼은 존슨, 사르, 우도기, 솔랑키 뛰어가는데 여기다가 그냥 올려요. 크로스를 올리면 여기서 경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피지컬로. 그래서 여기서도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결정적인 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또 안 통했으면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저게 통하니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된 거죠. 골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게 패스 주는 순간 사르 뛰쳐나옵니다. 사르가 끊어요. 심지어 끊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측면에서 히샬리송이 뛰니까 히샬리송한테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뛰어들어가면서 공간으로 맨유의 수비를 한 명 끌어당겨요. 그러면 뒤에서도 또 뛰어들어가요. 이거 에너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면서 벤탄쿠르가 이번에는 뒤에서 벤탄쿠르가 뛰어가니까 여기서도 수비가 끌려나갑니다. 이러면 수비가 사르한테 끌려나가고 벤탄쿠르한테 끌려나가면 당연히 이 가운데에 공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장면 보면 벤탄쿠르가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 수비가 헐거워지고 여기서 곧바로 토트넘이 그냥 크로스 여기서 득점 나왔죠. 이런 거 보면 어제는 전술을 나쁘지 않게 짰어요. 포스테쿨루가. 그리고 이제 교체라던가 이런 것도 매우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제골이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선제골이 나온 다음에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골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안 달려들어요. 바로 내려가서 4명의 수비 존슨,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 5명의 미드필더 히살리송까지 내려앉습니다. 심지어는 마즈라위, 달로, 호일룬, 마운트, 도루구 다 올라오니까 아예 히샬리송, 존슨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실상 6-3-1이었죠. 6-3-1 아예. 그리고 여기서 걸어 잠그는데 걸어 잠글 때 존슨 수비 못하잖아요. 수비 못하니까 여기서 맥과이어를 올려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단소 빨리 투입합니다. 그래서 단소가 가운데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포로 5백. 그리고 이 순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되는데 이 4명의 선수에서 사르를 측면에 배치해요. 사르의 기동력을 살려서 측면 공간을 수비해라. 5-4-1 사르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 선택도 굉장히 좋았다.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측면을 흔들려고 마즈라위를 빼고 달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달로랑 디알로가 이렇게 뛰어들어오거든요. 여기서 기동력인 측면이 밀리면 안 되니까 스펜스를 넣어버려요. 여기서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어제는 맥과이어의 기용에 대응하는 단소, 달로의 기용에 대응하는 스펜스, 요 맞춤 전략, 맞춤 교체 투입이 통한 거죠. 그런 걸 보면 포스테클로가 결승전 준비는 나름 잘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전에서도 그 보데글림트 전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보데글림트에 수비형 미드필더 베르그란 선수가 맨시티로 치면 로드리, 나폴리로 치면 로보트카, 이렇게 수비 라인 앞에서 볼 전개를 주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한테 쿨루셉스키를 그냥 대인마크를 붙여버렸죠. 이 장면, 요 선수인데 쿨루셉스키가 따라다니면서 여기서부터 빌드업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앞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볼이 넘어가는 순간 뒤에서 다시 올라와요. 근데 쿨루셉스키를 대인마크로 붙여놓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선수에게 분명히 좋은 공간이 났는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갈 때 끝까지 쿨루셉스키가 따라와서 마지막에 태클, 볼을 빼앗는 장면. 요런 이제 경기마다 상대의 중요한 포인트를 수비적으로 묶어놓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번 유로파리그 8강 2차전부터 포스테콜루 감독이 꽤나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술적인 측면들을 보면 포스테콜루 감독의 유로파리그에 대한 우승이 이게 폄하를 당할 이유는 없다. 포스테콜루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리그에서는 포스테콜루 감독이 이런 축구가 아니라 공격적인 축구라잖아요. 근데 이런 공격적인 압박 축구가 리그에서 너무 체력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약간 압박이 어설퍼서 너무 쉽게 풀려나와서 뒷공간 허용하고, 이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리그가 기본적으로는 전체 한 10개월 동안의 시즌 동안 이 시즌에서 이 팀이 가지고 가는 전술적인 컨셉을 보여주는 건데, 이 컨셉은 이번 시즌에 망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는 망했고, 내가 약간은 안 좋아하는 축구지만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트로피를 따려는 축구가 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포스테콜루 감독이 본인의 철학을 다음 시즌에 리그에서 펼쳐 보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냐? 이 고민을 지금 토트넘이 매우 많이 할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지라는 게 쉽지 않아졌다, 팀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경기 전에는 에이, 리그에서 너무 못했으니까 우승해도 당연히 경질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막상 우승을 해버리니까 경질하기 되게 애매한 지금 분위기. 17년 만에 우승을 시켰는데 이 감독을 경질시키는 건 너무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